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도시재생 계획이 담긴 목포시의 보안 자료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사들였고 일부는 차명으로 소유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손 의원 측은 부실 수사라고 즉각 반박하고 나서면서 앞으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어제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검찰의 기소 내용부터 좀 정리해보죠. 네, 지난 1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이 5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적용된 혐의는 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두 가지입니다. 우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손 의원이 지난 2017년 목포시의 보안자료, 말 그대로 일반인들은 볼 수 없는 비밀 정보를 입수했고 이를 자신과 지인의 부동산 투기에 이용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들인 게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모두 14억 원 정도입니다. 두 번째로 검찰은 손 의원이 상성장 등 건물 2채와 토지 3필지를 차명 보유했다며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조카를 명의자로 내세웠는데 손 의원이 매매 대금과 취등록세를 부담했고 실제 운영에 관여해 실소유주라고 봤습니다. 네. 네, 핵심 쟁점은 손 의원이 이 비밀 자료를 투기에 이용했다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입니까? 네, 해당 문건은 목포시가 만든 도시재생사업 계획서입니다. 목포시가 국토부가 주관하는 국가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참가를 준비하면서 만든 자료인데요. 향후 사업구역으로 선정될 경우 개발에 나설 구역 등의 정보가 담겼습니다. 손 의원은 사업 추진이 한창이던 지난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박홍률 목포시장 등으로부터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검찰은 해당 자료가 개발구역이 담긴 정보여서 공무상 비밀이라고 봤습니다. 반면 손 의원 측은 해당 자료는 그 전에 이미 시민들에게 많이 공개된 자료였고 자료를 건네받기 2달 전인 2017년 3월에 이미 자신의 조카가 해당 구역의 건물을 사들였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네, 자, 이게 투기냐 투자냐 논란이 일었고요. 처음 의혹이 제기됐다는 건 손 의원이 국회의원 권한을 이용해서 투기를 벌였다 이거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밝혀진 건 있습니까? 네, 이번 수사의 또 다른 쟁점은 손 의원이 목포의 문화재 거리가 지정되도록 문화재청 등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지위를 이용해 소관부처를 압박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선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절차나 문화재청 직원들의 진술을 볼 때 문화재 거리를 조성하는 과정에 손 의원이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토부 주관의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관계자들을 수차례 만나 목포가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압력을 행사했다기보단 국회의원으로서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네. 자, 손혜원 의원 입장도 나왔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 전반에 대해서 지금 부인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손 의원은 어제 검찰 발표 직후 즉각 억지스러운 수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우선 손 의원은 목포 근대 목조주택 보존을 위해 자신이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실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가 아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선 검찰이 밝혀낸 게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명부동산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카 2명에게 자신이 증여를 했는데 여자 조카에게는 증여, 남자 조카에게는 차명으로 매입하게 했다는 게 비상식적이라는 겁니다. 이어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며 차명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